결혼 4년 차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시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시끄러운 다툼 없이 나란히 늙어갈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죠. 평일엔 각자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고 주말이면 집 근처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지루하다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에게는 그 일상이 참 고마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나날의 틈에 아주 작고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어느 겨울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내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방의 공립도서관에서 일하며 문화센터 수업도 자주 들었죠. 그래서 그날도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녀가 도서관 야간 업무가 있다고 말했을 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는 지역 회의가 있어서 늦어질 수도 있어.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죠. 목도리를 두른 채 현관을 나서면서도 저를 향해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더군요. 그 미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의심을 지워버릴 만큼 자연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던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9시 즈음이면 귀가했을 아내가 자정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12시 반쯤 되어야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 회의 끝나고 회식이 갑자기 생겨서 폰도 방에 두고 나갔더니 연락 못 받았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목덜미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는 그녀의 향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수요일이 두려워졌습니다. 은주는 매주 같은 말로 늦는 날이 많아졌고 저는 점점 혼자 있는 밤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녀의 서랍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호텔 열쇠 카드, 그리고 고급 와인 바의 영수증. 두 사람 식사 와인 한 병 속에 17만 2천 원.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제 심장에 그 영수증이 송곳처럼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그녀가 그랬다고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외면하고 싶었던 걸까요? 며칠 뒤 아내는 평소보다 훨씬 공들인 옷차림으로 나갔습니다. 짙은 화장, 구두, 자주 입지 않던 코트. 그리고 다시 말하더군요. 오늘 도서관 모임이 좀 길어질 거야. 그날 저는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내게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의심 많은 남편이 되어가고 있는 건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그녀를 따라 시내 중심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고 싶지 않은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남자가 먼저 호텔 라운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단정한 중년 남자 정장 차림. 그리고 아내가 다가오자 그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익숙하게 눈을 마주쳤고 아주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저는 순간 주먹이 꽉 쥐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장면을 핸드폰 카메라에 담아내는 내 손이 떨릴 정도로. 심장이 요동치고 어지러웠지만 저는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제 옆에 누웠습니다. 침대는 똑같이 따뜻했고 조명도 늘 그렇듯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칼바람이 부는 들판 같았습니다. 그녀는 잠든 척하는 제 눈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끝내야겠구나. 하지만 당장 싸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분노는 잠시였고 제 안엔 차갑고 정밀한 계산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이 거짓말을 어떤 식으로 끝낼지.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복수를 절대 감정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차갑게, 철저하게, 절대 흔들리지 않고 밀어붙이겠다고. 그날 이후 저는 매일이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집, 같은 침대,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저에게 아내의 역할을 해냈고 저는 그 사실을 아는 채로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역할을 연기했죠. 하지만 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호텔 앞에서 본 남자의 얼굴이 자꾸 머릿속에서 반복됐고 그 이미지 하나만으로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녀의 휴대폰부터 살폈습니다. 아내가 샤워 중일 때, 책을 읽고 있을 때, 잠금 해제 후 열어본 앱들은 평범했습니다. 카카오톡도 문자도 통화 목록도 모두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통화 내역이 너무 적었고 문자 메시지는 며칠 전까지만 있고 심지어 카카오톡 대화방도 대부분 삭제돼 있었습니다. 제가 의심한 건 바로 그 없음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남아있어야 할 대화가 없다는 건 오히려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죠. 그날 밤 저는 그녀가 잠든 틈을 타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내의 구글 계정에 로그인해 봤습니다. 한 번쯤 자동 로그인 설정을 해두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다행히도 아내는 구글 드라이브에 백업 설정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충격적인 폴더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폴더 이름은 진짜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폴더를 열자 데이트 사진, 모텔 영수증 스캔본, 그리고 그 남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있었죠.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녹음 파일은 그들의 호텔방 안대화였습니다. 은주야, 내가 웃을 때가 제일 예뻐. 나도 오빠랑 있을 때 제일 편해. 그 목소리. 처음 듣는 남자의 목소리와 제가 사랑하던 아내의 나긋한 음성이 겹쳐지는 그 순간, 제 모든 인내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요. 그 폴더 속에는 호텔 투숙 날짜와 예약자 이름까지 남아 있었고, 그 중에는 이도훈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불륜 상대가 이도훈이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곧바로 사람을 썼습니다. 조용히 추적할 수 있는 사람.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분이었는데 직접 뛰지 않아도 충분한 자료를 모아줄 수 있는 분이었죠.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이도훈, 1979년생. 병원 행정팀장. 유부남입니다. 심장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만난 남자가 유부남이라니. 상간녀로 소송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아내는 알기나 했던 걸까요? 더한 건 도훈이라는 남자 역시 은주와 같은 호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 호텔의 직원과 친분도 있었던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즉,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이건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관계였던 겁니다.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날 연차를 내고 아내의 출근길을 몰래 따라붙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가는 그녀를 확인하고 잠시 뒤따라 나온 이도훈이라는 남자가 차에 타고 기다리던 장면까지 목격했습니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차에 올라탄 뒤 조수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그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제 마음은 진창 속에 내던져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사진, 음성, 위치, 시간. 그녀가 호텔을 방문한 날짜와 도훈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증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였습니다. 아직 그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여전히 집에 돌아와 그녀가 차려준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퍼즐은 이제 거의 맞춰졌습니다. 그녀가 감히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는 이 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사람이 무너지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더군요. 단 몇 장의 사진과 단 몇 초의 음성만으로 저는 아내를 다시는 사랑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확인한 그날부터 저는 남편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바뀌었고 아내와 불륜남을 사람이 아닌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싸울 겁니다. 그들이 가장 아끼는 걸 무너뜨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소리 지르거나 울지 않을 겁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변호사였습니다. 지인 소개로 서울에 있는 가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리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혼 소송,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상간남의 신상은요? 병원 행정팀장입니다. 유부남이고 저희 아내와 1년 가까이 관계를 맺어온 걸로 보입니다. 확실한 증거는 있죠? 있습니다. 날짜별 호텔 방문 기록, 대화 녹음, 사진, 차량 이동 경로까지 다 있습니다. 변호사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하네요. 문제 없습니다. 아내분 쪽에서 쓸데없는 대응만 하지 않으면 상간남 쪽도 감당이 어려울 겁니다. 이혼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정리하고 상간남에게는 내용 증명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서가 동시에 발송됐습니다. 불륜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민법 제840조 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죠. 저는 두 사람에게 똑같이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직접 아내와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몇 주 동안 아무 말 없이 지내던 저는 한 평범한 저녁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인데? 거짓말 이제 그만해. 뭐? 그녀의 표정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서서히 창백해지더군요. 저는 그녀 앞에 노트북을 펼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호텔 앞에서 웃고 있는 그녀, 차 안에서 남자의 손을 잡는 그녀, 대화 녹음 파일 목록, 그리고 병원 행정팀장 이도훈의 신상 정보. 이거 다 뭐야?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꾹 깨물더군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끝이야. 오빠 미안해. 진짜 한순간이었어. 나 너무 힘들었던 거 알아? 우리 사이 예전 같지 않았고. 변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없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혼 소송장. 그녀는 그걸 받아들고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진짜 바보 같은 짓 한 거 알아. 나도 후회하고 있어. 그 순간 저는 저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불쌍하지도 않았고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 후회해? 그럼 도훈이한텐 후회한다고 말했어? 그 사람 아내한테는? 그 사람 애들한테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가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겐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저지른 죄보다 들킨 죄가 더 두려웠던 거니까요. 며칠 후 상간남 이도훈의 반응이 왔습니다.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 간단했습니다. 관계를 부인합니다. 불륜은 없었고 단지 친분 관계일 뿐이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호텔 예약 내역, 신용카드 사용 기록, 그리고 은주가 남긴 대화 녹음까지 확보하고 있었으니까요.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거면 충분하죠? 네. 이도훈 씨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공기가 아직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처를 삼켰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이길 차례였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겁니다. 합의 같은 건 없을 겁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에 대한 정당한 청구니까요. 소장이 접수되고 재판 일정이 잡히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담당 판사는 조정 없이 바로 정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내는 제가 마음을 바꾸기를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너랑은 이미 끝났다고 말했잖아. 내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녀는 계속해서 과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 어떤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상황이 이렇게 커졌다는 것에 놀랐을 뿐이었죠. 진짜 반성하는 사람은 상간남의 아내였습니다. 상간남에게 내용 증명이 전달된 지 며칠 후 그의 아내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경계했지만 전화를 받았을 땐 그녀도 눈물로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알았어요.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고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저 역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들한테만은 상처 안 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 사람한테 법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똑바로 책임 묻겠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했고 상간남 이도훈 역시 회사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병원 내 불륜 스캔들, 행정팀장의 이미지 실추는 그 자체로 병원 브랜드의 타격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법원에 출석하는 날이 왔습니다. 법정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나무 의자,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가끔 울릴 정도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먼저 들어온 건 아내였습니다. 다소 수척해진 얼굴, 짙게 커버한 다크서클 하지만 여전히 깔끔하게 정돈된 외모. 그녀는 제 자리를 슬쩍 쳐다보았지만 저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눈빛이 아무런 의미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 상간남 이도훈이 들어왔습니다. 검정 수트, 단정한 머리, 어디서도 부끄러움을 감추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아직도 자신이 무너졌다고 믿지 않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법정에선 제 변호사가 차분히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호텔 CCTV 영상 캡처, 차량 블랙박스 자료 위치 기록,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녹취 파일까지. 녹음 속에서 아내와 이도훈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오래 있자, 시간 많으니까. 응, 우리 둘만 있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판사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피고 측은 이 증거를 부정하십니까? 이도훈 측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눈물. 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그녀가 진작 울었어야 할 그 시간들, 혼자 침대에 누워 벽을 바라보며 고통을 삼켰던 날들을 떠올리면 그 눈물은 제게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 기자 하나가 소송 자료를 어디선가 들었는지 몰래 사진을 찍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은 당사자 간의 일이라 언론에 알려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상간남이 소속된 병원이 지역에서 꽤 유명했기에 정보가 새나갔을 가능성이 있었죠. 며칠 뒤 병원 홈페이지에는 간략한 공지가 떴습니다. 본원은 임직원의 윤리적 일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도훈의 이름은 병원 웹사이트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빨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은 제 유책 사유 없음으로 인정, 재산 분할은 제 몫이 우선시되었고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청구액 전액 인정. 그렇게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그들 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이제 겨우 꿰매졌을 뿐 흉터는 평생 남을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맥주를 한 캔 땄습니다. 몇 달 만에 마시는 술이었습니다. 음악을 틀고 앉아 저를 법정까지 끌고 온 수많은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다시 살아야 할 시간이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일상은 쉽게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게 마무리됐지만 제 감정은 그렇게 간단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몸이 어디 한 군데 다친 건 아니었지만 마음은 멀쩡한 곳이 없을 만큼 피멍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원했던 건 속 시원한 복수 그 이상이었습니다. 진짜로 원했던 건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천천히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상간남 이도훈의 파탄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법원 판결로 손해배상 2천만 원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았고 병원 측은 윤리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공식적으로 해임 조치됐습니다. 그는 이후 지역 커뮤니티에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부남이 바람피워서 잘린 그 병원 팀장이라는 꼬리표는 그를 어디서도 쉽게 받아주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아이 둘을 혼자 키우기로 했고 이도훈은 양육비와 위자료까지 이중으로 떠안게 됐습니다. 직장도 가족도 평판도 모든 걸 잃은 그는 지금은 지방의 허름한 체육센터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월급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되고 사람들 눈을 피해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생각만 했겠죠. 누군가의 인생을 훔쳐놓고 도둑이 처벌받았다고 억울해할 뿐인 사람. 그래서 저는 동정심도 분노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사라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그녀는 부모님 댁 근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도서관 계약직 자리도 끝났고 지인 중 누군가가 그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더 이상 예전처럼 일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SNS도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제가 확보해 놓은 사진과 영상이 한 번은 그녀가 다니던 독서 모임 커뮤니티에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임을 탈퇴했고 이후로 바깥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빠 정말로 지금도 나를 그렇게 증오해?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아니, 증오도 아까워서 이제는 아무 감정 없어. 그 말 이후로 그녀는 다시 연락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몇 달간 회사를 쉬었습니다.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하루하루를 조용히 보냈습니다. 커피를 직접 내려 마시고 산책을 하고 음악을 들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감정들이 이젠 날카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출근을 시작했고 직장 동료들도 제게 특별한 질문 없이 원래의 일상으로 맞아주었습니다.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한 번은 상사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무너지면 안 돼. 근데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면 그땐 진짜 강해지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금 울컥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저는 그 누구보다 단단해지고 있는 중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요즘은 아주 천천히 새로운 사람들과 다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건 아직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제는 불편하지 않을 정도는 되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 흉터도 흐릿해질 거라 믿습니다. 다만 그 흉터를 절대 잊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제가 한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대가이고 그 대가를 통해 배운 사람을 보는 눈, 관계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저 자신을 지키는 법이니까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절대 혼자 삼키지 마세요. 사랑을 가장한 기만 용서로 포장된 폭력은 그저 또 다른 상처만 키울 뿐입니다. 저는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들이 제게 만든 지옥을 그들에게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당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스스로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다시 찾아오는 완벽한 종결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외면당하는 그 순간보다 더 깊이 무너질 수 있을까? 그날 밤 강도윤은 처음으로 알게 됐다. 자신의 자존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진실이란 것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상처의 기록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가면이 벗겨지고 숨겨졌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의 이야기. 그 잔인한 진실 앞에서 그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청담동의 고급 연회장 한켠에 조용히 서 있었다. 샹들리에의 황홀한 불빛 아래 그의 시선은 단 한 사람에게 고정돼 있었다. 과거 누구보다 깊이 사랑했던 여인. 지금은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낯선 연극을 연출하고 있는 유서진이었다. 연회장의 음악은 밝았고 사람들의 표정은 즐거워 보였지만 도윤의 가슴을 두드리는 것은 설렘이 아니라 차가운 불안이었다. 그 불안은 그의 숨결을 조용히 죄어오고 있었고 그는 눈앞의 장면이 현실이라는 사실조차 믿기 어려웠다. 홀 반대편 서진은 대극장의 주연처럼 빛나고 있었다. 계산된 미소, 정제된 몸짓, 그리고 자연스러운 거리감. 대기업 임원들과 재벌 2세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어색함 없이 어울렸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메아리 쳤고 그 메아리는 도윤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수려한 수트 차림의 남성들 사이에서 서진은 흠잡을 데 없는 명사의 얼굴로 사람들과 웃고 속삭이고 있었다. 지나치게 오래 머무는 눈빛과 귓가에 비밀을 건네는 듯한 대화들. 그 안에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고 도윤은 그 위태로운 분위기 속에서 점점 더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그녀가 낯선 남성과 미소를 주고받는 짧은 순간조차 도윤의 숨은 얕아졌다. 그 남자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무는 시간은 너무도 길었고 서진은 그 시선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그가 조용히 몸을 돌리려는 찰나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어냈다. 도윤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지우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시야에 들어섰고 인사 속에는 따뜻함과 함께 어딘가 비꼬는 듯한 느낌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서진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이 세계의 침묵된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오늘 그녀의 미소에는 이상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동정과 체념이 뒤엉킨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또 웃고 있네요.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감춰지지 않는 경랑이 숨어 있었다. 저 여자가 저렇게 임원들 사이에서 웃고 세상의 중심인 양 빛나고 있는 걸 보면서도요? 지우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이내 단단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게 우리 세계예요. 도윤 씨. 권력과 유혹에 얽힌 게임. 서진이는 그 안에서 그냥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밤 그녀는 당신을 일부러 배신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오래도록 묵인해온 관습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지우의 말은 이로처럼 들렸지만 도윤의 마음속 상처를 더욱 깊이 찔렀다. 그의 시선은 다시 서진에게 향했다. 그녀의 웃음소리, 손끝의 움직임 하나까지도 모두 연극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유를 과시하듯 당당했고 맹세했던 약속 따위는
아예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듯했다. 장난기 어린 눈빛, 무심한 표정, 그 모든 것이 도윤을 마치 투명한 존재로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내면에 차오르는 분노는 더는 감춰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매년 새해마다 반복되던 이 장면을 아무 일도 아니라 여기며 넘겨왔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다. 그때는 그저 장난처럼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멀리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 연회장의 흥겨운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그의 내면에는 무겁고 냉정한 현실만이 또렷하게 자리를 잡아갔다. 손님들의 웃음,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조차 한때 자신이 믿었던 세계를 조롱하는 듯한 메아리로 들렸다. 도윤은 그제야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다. 치밀하게 연출된 배신의 무대였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찰나, 강도윤의 내면에는 차갑고도 명확한 진실 하나가 떠올랐다. 그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공허한 위로와 가식적인 관습 속에서 버텨왔는지를 깨달았다. 눈앞에 펼쳐진 이 찬란한 연회장은 단순한 유의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진행되어 온 불륜의 마지막 장면이었고 그의 자존을 서서히 파괴해온 파국의 절정이었다. 도윤의 눈매는 차갑게 가늘어졌다. 서진은 한 남자에게 조용히 몸을 기울이며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파티의 음악과 웃음소리에 묻혀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의도만큼은 분명했다. 시선을 훔치고 의미를 감춘 미소 하나하나가 도윤의 어깨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순간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완벽하게 꾸며진 그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한때 함께 맹세했던 약속이 어떻게 짓밟혔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남아 있었다. 이 화려하고 저주스러운 무대의 조용한 관객으로 소외된 사람처럼 자신의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자정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멀리서 점점 고조되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도윤의 내면에는 단 하나의 되돌릴 수 없는 결심이 맴돌았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다. 쾌락과 허위로 정교하게 짜인 역할극은 무너질 것이고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그는 무너진 자존을 되찾기 위한 단 하나의 길을 선택할 것이다. 설령 그 길이 자신이 믿어왔던 세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더라도. 그때 또렷한 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다. 한주가 다가오고 있었다. 화려한 바 한쪽, 조용한 구석. 간접 조명이 비추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마주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동요와 체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드리워져 있었다. 도윤 씨.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무겁고 오래된 체념이 스며 있었다. 오늘 밤 당신이 어떤 기분일지 알아요. 하지만 알아야 해요. 서진이는 당신을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 세계의 방식이에요. 해마다 반복되는 새해 의식 같은 거죠. 도윤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턱선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의식이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당신은 저 여자가 임원들 사이에서 트로피처럼 웃고 다니는 걸 그저 전통이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 미소 하나, 스침 하나, 모두가 철저히 계산된 조롱처럼 느껴져요. 그걸 어떻게 관습이라고 할 수 있죠? 내 자존심을 이렇게 조각내는 걸? 지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짧은 동정이 스치듯 지나갔지만 이내 다시 단단한 결심으로 돌아왔다. 그보다 더 복잡해요. 당신도 알잖아요. 이 세계에서 친밀감이란 건 결국 화폐일 뿐이에요. 권력과 유대를 유지하기 위한 교환수단. 서진이는 그 시스템 안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다. 그리고 난 그녀의 행동이 당신을 향한 복수도 경멸도 아니라는 걸 그저 기억해 주길 바랐어요. 지우의 말은 차분했지만
도윤에게는 허탈하게 들렸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속이 비어버린 메아리처럼 메말라 있었다. 관습, 전통, 그런 단어들이 배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게 울렸다. 난 수년간 우리가 맺은 서약이 단지 사회적 계약 그 이상일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녀가 유력 인사들 사이에서 웃고 농담하고 유혹하듯 행동하는 걸 보니 마치 내가 이 결혼에서 단 한순간도 중요한 존재였던 적이 없던 것처럼 느껴져요. 지우의 눈에도 순간적으로 슬픔과 후회가 맺혔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나도 당신이 겪는 걸 바꿔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하지만 당신도 알아야 해요. 서진이는 언제나 스포트라이트에 매혹돼 있었어요. 그게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녀는 그 주목받는 감정과 권력의 감미로움에 중독된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리고 어쩌면 매우 비뚤어진 방식이지만 그런 순간들이 오히려 당신을 더 중요하게 느끼게 만든다고 착각해왔던 것일지도 몰라요. 그 말은 또 한 번 도윤의 가슴을 찔렀다. 사랑의 착각, 무너진 신뢰, 정당화된 배신. 그 모든 것이 얽혀 그의 내면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 아이러니한 말은 도윤의 가슴을 다시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내면은 혼란스럽게 소용돌이쳤다. 수년 동안 반복되어 온 새해 파티들. 그 안에서 그는 수없이 공허한 위로와 형식적인 미소로 스스로를 속여왔다. 그러나 이제 지우의 말 속에서 홀 이곳저곳을 떠도는 칭찬과 스치는 손길 하나하나가 마치 결혼이라는 관에 박히는 마지막 모처럼 느껴졌다. 지우 씨, 그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죠? 도윤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걸 전통이라 부를 수 있어요? 서진의 모든 눈빛은 내가 이 무대에서 잊혀진 엑스트라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지우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시선을 들어 샹들리에 위로 퍼지는 황금빛 조명을 잠시 바라보았다. 난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에요, 도윤 씨. 그저 이해하려고 할 뿐이에요. 이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보고 자랐거든요. 여기선 모든 관계가 조용한 기대와 타협 위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 제발 당신이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건 그저 잔인할 만큼 위선적인 권력의 춤일 뿐이에요.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 순간에도 파티장의 저 멀리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익숙한 웃음소리가 가늘게 울렸다. 도윤의 마음은 점점 무기력해졌고 날카로운 배신의 감각과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체념이 뒤엉켜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어쩌면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죠. 그는 낮게 속삭였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뼛속까지 파고든 허무가 녹아 있었다. 나는 계속 의미 없는 걸 붙잡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해하려고 애쓴 것도 다 헛된 집착이었겠죠. 오늘 밤 서진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전통이라는 것도 결국은 죽은 사랑의 시신을 감추기 위한 정교한 가면극이었을 뿐이에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손끝엔 동정과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말은 명확했다. 당신의 마음 알아요. 하지만 진실은 때로 수많은 거짓 속에 숨어 있죠. 그리고 그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다 보면 자존심을 넘어서 당신 자신까지 잃을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도윤은 천천히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동자는 어둡고 깊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더는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비어있는 말들, 겉만 번지르르한 관습들. 그런 걸로는 이 상처를 메울 수 없어요. 이젠 진짜를 원해요. 이건 그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는 자존의 경계선이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식어갔고 멀리서 울리는 종소리가 새해의 시작이 가까워졌음을 알렸다.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결단의 순간이었다. 수년간 정교하게 덧칠된 허상의 껍질이 금이 가고 있었고
그 아래 감춰졌던 진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지우의 마지막 말이 공기 속에 잔잔히 흘러남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한 걸음, 두 걸음 멀어지며 복잡하게 뒤엉킨 감정들을 한순간에 눌러 담았다. 잊지 마요, 도윤 씨. 지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말과 동시에 홀 안에서는 새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 카운트다운과 함께 도윤의 결심은 마침내 형체를 갖췄다. 이건 단지 오늘 밤의 환상을 무너뜨릴 결단이 아니었다. 그의 삶 전체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꿀 결정이었다. 도윤은 천천히 몸을 돌려 지우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가늘어졌고 가슴 속에 복잡하게 소용돌이치던 감정들은 마침내 단 하나의 단단한 결심으로 응고되어 있었다. 그는 침착하면서도 무거운 걸음으로 연회장의 중심을 향해 걸어갔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음악의 웅성거림은 점점 멀어졌다. 그의 귓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박동만이 또렷하게 울렸다. 도윤은 테이블 아래에 손을 넣어 조심스럽게 하나의 서류 가방을 꺼냈다. 은빛의 매끄러운 외장. 그 속엔 오랫동안 준비해온 오직 오늘 밤을 위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가방을 여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건 두려움이 아닌 감정의 밀도에서 오는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그 안엔 정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상자가 있었다. 화려한 리본으로 묶인 그 상자는 겉보기엔 축제의 선물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이 밤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도윤은 리본을 천천히 매만졌다. 그리고 머릿속엔 지난 시간들이 스쳐갔다. 무시당했던 말들, 외면당한 눈빛, 그리고 뒷모습으로 들려왔던 비웃음 같은 속삭임들. 그 모든 순간이 차디찬 선명함으로 되살아났다. 그는 조용히 손가락에서 결혼반지를 뺐다. 더는 어떤 약속도 담지 않은 금속 조각, 진심이 빠져나간 껍데기일 뿐이었다. 그는 그 반지를 상자 위 리본에 조심스럽게 끼웠다. 차가운 금속의 윤광이 부드러운 포장지 위에서 도드라지게 반짝였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낮고 단단하게 말했다. 이건 선물이 아니야. 이건 심판이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되돌릴 수 없는 각오가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는 그 자체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각성이었다. 이제 그 상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진실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았다. 기만으로 점철된 이 결혼 생활의 종지부, 그리고 위선을 찢어내는 마지막 선언이었다. 아직 행동을 마치기도 전, 근처에 있던 한 유력 인사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정중한 태도였지만 그의 말에는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도윤 씨, 뭔가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는 도윤의 고요한 움직임을 단순한 퍼포먼스쯤으로 여긴 듯했다. 도윤은 그를 바라보며 차갑게 답했다. 괜찮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죠. 이제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에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결코 오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연회장을 바라보았다. 서진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달콤한 눈빛과 농염한 몸짓으로 사람들 사이를 누비고 있었다. 잠시 전 지우가 남긴 말이 그의 머릿속을 천천히 되새김질했다. 이 세계의 허위, 반복되는 가면극, 그리고 밤마다 조용히 깎여 나갔던 자존의 잔해들. 심장이 뛸 때마다 가슴 깊은 곳의 긴장은 점점 팽팽해졌고 그가 되찾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손끝까지 전해져 왔다. 그가 들고 있는 상자는 충동이 아니었다. 이건 긴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정교한 반격이었다. 재벌 사회의 가식적인 무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첫 번째 조각이었다. 오늘 밤 가면은 벗겨진다. 도윤은 속삭이듯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그의 숨결엔 슬픔과 분노, 배신을 직시한 한 사람의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도윤은 결심했다. 말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그는 설득이 아니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말할 것이다.
이미 상징적인 행위는 완성되어 있었다. 한때 영혼을 맹세하며 나눴던 결혼반지는 지금은 거짓과 기만 위에 세워진 이 관계의 종말과 함께 단단히 묶여 있었다. 자정을 알리는 초침이 마지막 숫자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다.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한, 스스로를 되찾으려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결연함이 불타고 있었다. 이제 그의 손에 들린 상자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말 없이 선언되는 반란의 시작이자 사랑과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세계의 허상을 무너뜨릴 무기였다. 그를 둘러싼 공기마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파티장의 소음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이해할 수 없는 정적이 공간을 서서히 잠식해갔다. 모든 손님들이, 모든 웃음소리와 속삭임들이 숨을 멈추고 그 순간을 지켜보는 듯했다. 도윤은 직감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한 걸음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무너질 것이다. 오랫동안 외면해온 거짓말들, 습관처럼 반복된 배신, 그리고 자존을 갉아먹은 위선의 전통까지. 자정의 종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속 결의는 더욱 명확해졌다. 기만을 마주하는 것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때 떴다. 한지우의 눈짓에 이끌려 서진이 천천히 테이블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고 리본이 달린 상자 앞에 멈춰선 그녀의 얼굴엔 짧지만 분명한 불안이 스쳤다. 이게 단순한 선물일까? 아니면 자신이 모른 채 밟아온 거짓 위에서 지금 막 꺼내질 파멸의 조각일까? 서진은 조심스레 손을 뻗었다. 지나치게 밝은 리본이 지금 이 공간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기이할 정도로 이질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테이프를 천천히 떼어내자 상자 안의 내용물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부드럽게 그러나 냉소적으로 흩어졌다. 고요 속에서 바닥에 흩어진 것은 광택이 도는 고화질 사진 몇 장, 그리고 반짝이는 소형 메모리 카드들이었다. 반지는 상자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금속의 차가운 윤광은 그녀의 발밑에 흩어진 진실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그 순간 주변은 숨조차 쉬지 못할 만큼 조용해졌다. 근처의 손님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확인하려고 고개를 내밀었다. 모두의 호기심이 정점을 찍었다. 이게 뭐지? 서진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분노와 당황,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음색이었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손끝이 떨려오는 가운데 그녀는 그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라는 걸 알아챘다. 그것은 그녀가 모 재벌 그룹의 고위 인사와 친밀하게 껴안고 있는 장면이었다. 그 남자는 이 세계에서 존경과 질투를 동시에 받는,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그 순간 한지우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어딘가 씁쓸한 기색이 배어 있었다. 그동안 그렇게 조심스럽게 숨겨왔던 관계들 모두 기록되어 있었네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도윤 씨가 당신 스스로 진실을 직접 보길 바랐어요. 연회장 전체에 긴장된 속삭임이 물결처럼 번져갔다. 메인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중환 신사는 사진 속 남자 중 한 명을 알아보곤 눈살을 찌푸렸다. 다른 손님은 눈을 크게 뜨고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그 증거들은 치밀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그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는 처절한 진실의 초상화였다. 서진은 단 한 사람과의 일탈이 아니었다. 지난 1년간 이 자리에 함께한 다수의 유력 인사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던 것이다. 서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를 잃었다. 사진들은 그녀가 웃고 껴안고 눈빛을 주고받으며 분명 단순한 지인 이상의 관계로 보이는 남자들과 함께한 장면들로 가득했다. 이건 이럴 리가 없어.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그 목소리는 이미 고조되는 소란 속에서 묻힐 만큼 희미했다. 그러나 그녀의 항변은 곧 날카로운 외침에 묻혔다. 이런 배신이 우리 사이에 존재할 수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군요. 한 임원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말 속엔 충격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사진들은 낱낱이 드러났다. 그 하나하나가 서진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의 조각들이었다. 그때 군중 사이에서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키가 크고 표정은 냉정했으며 손님이라기보단 뭔가 더 공식적인 존재 같았다. 그는 단호한 걸음으로 걸어와 메모리 카드 하나를 들어 보였다. 이 안에는 단지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을 포함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모든 부정행위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으며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공개될 겁니다. 그의 선언은 연회장 전체에 숨막히는 충격을 퍼뜨렸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속삭였고 곳곳에서 작게 들썩이는 파문이 일었다. 서진은 사진과 메모리 카드 사이를 불안하게 번갈아 쳐다봤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렇게 공들여 유지해왔던 완벽한 삶의 껍데기가 그 짧은 순간 산산이 무너지고 있었다. 한때 우아함과 매력으로 가려졌던 진실은 이제 잔인할 정도로 생생하게 모두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서진은 거의 울먹이며 군중을 향해 절박하게 외쳤다. 제발 날 믿어줘요. 설명이 있어요. 이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증거는 이미 산처럼 쌓였고 사람들의 눈빛은 경악과 멸시로 차가웠다. 일부 손님들은 조심스럽게 자리를 뜨려는 듯 뒷걸음질 쳤고 그녀와 연루되었다는 오해조차 피하고 싶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편 연회장의 외진 구석에 서 있던 강도윤은 이 모든 광경을 차갑고도 침착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들려오는 모든 숨죽인 탄성, 모든 충격의 속삭임들이 그의 결정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 사진들은 단순한 불륜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이었다. 그들이 나눴던 서약보다 서진이 선택한 삶의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개적 폭로였다. 연회장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 소란을 뚫고 또 다른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냉정한 어조의 발표자가 군중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파티장의 모든 잡음을 제압할 만큼 우렁찼다. 지금 이 자리에 제시된 문서들의 상세 내용은 공식 온라인 기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시된 증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의 발표는 냉철하고 단호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서진의 간절한 호소는 이미 침묵 속에 묻혀 사라졌고 반짝이던 이 청담동 연회장은 이제 화려함 대신 치욕과 폭로의 무대로 탈바꿈해 있었다. 도둑질한 시선 하나, 비밀스런 속삭임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존엄까지 산산이 깎아내렸다. 그리고 이 되돌릴 수 없는 순간 그녀가 그토록 정성스럽게 쌓아온 인생의 무대는 무참히 부서졌고 남은 것은 오직 날 것 그대로의 진실뿐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파멸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 순간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세련된 소리로 가득하던 공간은 이제 분노와 경악의 아우성으로 뒤덮였다. 흩어진 증거 주변으로 몰려든 손님들은 속삭이던 입을 높이며 손가락질을 시작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큰 혼란 속으로 치닫고 있었다. 머리가 은빛으로 빛나는 한중년 신사가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다.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다니. 이건 배신이야. 용서할 수 없어. 그의 외침에 다른 손님들도 탄성을 내지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연회장 반대편 우아하게 차려입은 여성들 몇 명은 날 선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중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말했다. 나는 이 가식 뒤에 숨겨진 비밀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우리 세계는 결국 거짓의 무대였던 거예요. 그 말은 파문처럼 퍼져나갔고 연회장의 분위기는
곧 집단적인 분노와 수치심으로 휘감기기 시작했다. 그때 군중 사이를 가르며 누군가 또 걸어 나왔다. 딱 떨어지는 맞춤 정장을 입은 전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누가 봐도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그는 높이 들린 손에 공문서 더미를 들고 있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한치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으로 가득했다. 이 서류들은 오늘 이 자리에 공개된 모든 부정행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법적 기록입니다. 혹시라도 의심이 든다면 공개된 온라인 파일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냉정하지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의 어조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가 발음하는 한 음절 한 음절은 서진을 향한 심판의 최종 선언처럼 울려 퍼졌다. 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혼란의 중심에 선 그녀는 가냘프게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호소를 시도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줘요.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격렬하게 치솟는 분노의 물결에 묻혀버렸다. 그 순간 또 다른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절제된 권위가 느껴지는 옷차림과 태도. 그는 조용하지만 냉정하게 말했다. 서진 씨, 당신은 남편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기만했어요. 당신의 정교한 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의 말은 날선 칼날처럼 군중 사이를 가르며 파고들었다. 그 순간 서진의 인생도 이 밤의 이야기도 돌아갈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연회장은 숨을 죽인 듯 작아졌다. 모든 시선이 유서진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한때 위엄과 격조를 상징하던 대리석 바닥과 호화로운 인테리어는 이제 무너진 신뢰와 공개적인 치욕을 반사하고 있었다. 우아하게 울려 퍼지던 음악은 이미 사라졌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배신이라는 이름의 날카롭고 메아리치는 소란이었다. 한지우는 초반에 보여주었던 냉정한 침착함을 거둔 채 복잡하고 해석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후회와 숙명의 그림자가 번졌다. 마침내 거짓의 거미줄이 무너져야 할 시간이 도래했음을 인정하는 눈빛이었다. 전달자는 문서를 나눠주며 연회장을 다시 뒤흔들었다. 게스트들 사이에서는 점점 더 격렬한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그 영상 봤어? 누군가 다급하게 속삭였다. 다 있어. 모든 장면, 모든 대신. 다른 이가 대답했다. 그들의 목소리엔 충격과 동시에 이상할 만큼 씁쓸한 만족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 분노는 더 이상 조용한 속삭임에 머물지 않았다. 한 테이블에서 격분한 한 여성이 벌떡 일어나 사진 속에 등장한 임원 중 한 명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난 당신을 믿었는데. 그녀는 분노에 떨며 소리쳤고 그 임원은 창백한 얼굴로 얼어붙은 채 그녀의 눈을 마주보지도 못한 채 서 있었다. 한편 연회장 구석에 떨어져 서 있던 강도윤은 폭풍처럼 번져가는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지만 군중 속에 숨죽인 탄성, 분노의 고성, 교차하는 시선 하나하나가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었다. 그의 눈엔 여전히 지난 상처의 어두운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결심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개인의 고통을 짊어진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비록 공개적이고 가혹할지라도 정예라는 이름의 결말을 시연한 증인이었다. 숨겨졌던 비밀과 거짓, 그리고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충돌하면서 이 연회장은 마치 심판의 무대처럼 변해갔다. 이날 밤 드러난 진실은 관련된 이들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화려함과 은폐된 체면에 의존하던 상류층 사회 전체의 경종을 울릴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다. 공기가 뜨겁게 요동치는 가운데 속삭임은 이제 공공연한 비난으로 발전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전달자의 마지막 한마디가
법원의 판결처럼 청중의 뇌리에 깊게 남았다. 숨겨진 타락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거짓의 세계는 모두의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이 폭로의 여지는 연회장의 모든 구석으로 번졌다. 한때 질서 있고 고상했던 공간은 이제 무너진 명성과 상처 입은 자존심이 얽힌 전장의 풍경으로 변모했다. 강도윤은 여전히 군중과는 거리를 두고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멀리 향해 있었지만 그 안엔 자신이 선택한 행동이 불러온 파문을 하나하나 받아들이는 뜨거운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연회장 한편 긴 테이블에 모여 앉은 고위 임원들 몇 명은 서로 밀착해 속삭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 재앙이야. 그중 한 명이 다급하게 말했다. 이 스캔들이 본사 이사회에까지 알려지면 우리 커리어는 끝이야. 또 다른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우린 이 세계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고. 불안에 찬 속삭임은 뒤엉킨 잔의 부딪힘 소리와 혼란을 피해 서둘러 퇴장하는 손님들의 무거운 발걸음과 섞여 퍼져갔다. 폭풍의 중심에 고립된 유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제발 부탁이에요. 그녀는 간절하게 말했다. 이 사진들만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아줘요. 그 안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당신이 이걸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 것 그대로였고 절박함으로 가득했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닫힌 귀 앞에서 허공을 떠돌 뿐이었다. 방 안 곳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경멸과 판단의 기운은 그녀의 마지막 외침조차 흡수하며 사라져갔다. 그때 맞춤 정장을 입은 중후한 인물 하나가 조용히 일어섰다. 이사회 상석에 앉아있던 인물로 보이는 그는 단호하고 냉정한 어조로 선언했다. 유감이지만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용납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변명의 여지도 없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관련된 모든 인물은 심각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마치 법의 선고처럼 연회장을 감쌌고 그 여우는 곧 긴 침묵으로 이어지며 이 배신의 규모를 더욱 또렷하게 부각시켰다. 한지우는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여전히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그녀는 곁에 있던 지인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이럴 줄 알았어. 이 거짓의 그물은 언젠가는 무너질 운명이었지.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들이 너무 많았어. 그녀의 목소리엔 회한이 담겨 있었고 그 말은 단지 유주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거짓에 눈 감았던 이들에게까지 깊은 그림자를 드리울 심판의 전조처럼 들렸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본 강도윤은 자신의 전 삶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냉정하게 그러나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봤다. 자신감에 차있던 인물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인 채 대중의 비난에 휩쓸려 흔들리고 있었다. 오랜 동맹은 깨졌고 개인적 명예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손상되어 있었다. 끝났어. 도윤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쓴 웃음이 잠시 입가를 스쳤다. 이젠 되돌릴 수 없어. 이 순간 연회장은 단순한 스캔들 그 이상이었다. 손님들의 스마트폰 화면이 일제히 켜졌고 실시간으로 이 모든 상황이 온라인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다 퍼졌어. 한 손님이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예전과 같은 세상은 아니야. 한편 연회장 옆 복도 한켠 강도윤은 신뢰하던 동료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모든 걸 넘겼어. 그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이제 회사를 떠날 거야. 이런 위선을 묵인하는 시스템에 더는 몸담고 싶지 않아. 그의 동료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도윤 씨,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이젠 당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밤이 깊어갈수록 파장은 불길처럼 번졌다. 전달자가 나눠준 법적 문서는 빠르게 온라인에 공유되었고 대중의 분노와 언론의 의혹이 들끓기 시작했다. 폐쇄된 회의실에서는 비밀스러운 만남이 열렸고
이 앞집사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졌다. 한때 권력과 위선을 은밀히 감싸주던 반짝이는 세계는 이제 냉혹한 책임의 빛 아래 산산이 무너지고 있었다. 강도윤은 긴 여정을 앞두고 조용히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배신의 메아리는 여전히 그의 가슴 깊숙이 아리게 남아 있었지만 그는 부인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진심 없이 쌓아올린 한 번도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삶을 이제 완전히 뒤로 하고 있다는 해방감이었다. 이제 가식은 끝이야. 도윤은 중얼거리며 마지막으로 연회장을 되돌아보았다. 그곳은 이제 후회와 꺾인 꿈들로 가득 찬 폐허였다. 앞으론 진실만이 나의 길잡이다. 그 순간 거짓의 끝이 완전히 드러나며 부서진 과거와 알 수 없는 미래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새겨졌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여전히 미지수였지만 도윤에게 그것은 구원의 가능성이었다. 진실과 진정성이 결국 한때 자신을 가두었던 화려하지만 썩어 있었던 전통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 새벽이 제주도의 고요한 해안선을 따라 천천히 번져갈 즈음 강도윤은 국산 SUV에 시동을 걸고 안개 어린 외곽 도로에 조심스럽게 진입했다. 황량하지만 정갈한 풍경, 바다 너머로 퍼지는 붉은 여명과 바람결에 흔들리는 소나무 숲은 그의 해방된 내면과 조용히 맞닿아 있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청담동의 황금빛 연회장 대신 그의 앞에는 이제 과거의 무게가 사라진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열린 길이 펼쳐져 있었다. 조용한 차 안, 도윤의 생각은 여전히 복잡하게 소용돌이쳤다. 가슴 한편엔 아직도 떨쳐내지 못한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그 슬픔을 밀어내는 단단한 결심 또한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선율이 흘러나왔다. 불과 몇 시간 전, 파티장의 소란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고요함이었다. 그는 지우의 마지막 경고와 무너진 엘리트들의 혼란스러운 얼굴을 떠올렸다. 그 기억 하나하나가 위선으로 가득 찬 과거를 완전히 떠나기로 한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이젠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냐. 도윤은 낮게 속삭이며 운전대를 꼭 움켜쥐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생존을 지탱하는 마지막 끈 같았다. 모든 거짓, 모든 배신, 결국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지. 그 말은 그에게 자유였다. 과거의 어둠을 밀어내는 주문처럼, 자신을 지켜주는 신념처럼 느껴졌다. 빨간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도윤은 백미러로 희미하게 멀어져가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자신을 규정했던 세계에 대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이제 그 도시는 스캔들과 후회에 갇힌 장소로 남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그는 알았다. 이제 그는 그 어떤 족쇄도 없는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있었다. 공공의 수치와 개인적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그날 늦은 오후, 긴 침묵의 운전과 간헐적인 엔진 소음 속에서 강도윤은 마침내 서귀포에 도착했다. 음악이 숨쉬고 다채로운 매력이 넘치는 이 도시는 차갑고 비정한 강남의 고상함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다. 그는 한 남루하지만 단정한 고층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다. 따뜻한 제주도의 공기가 그를 감쌌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짊어졌던 과거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새로운 집 안은 소박하지만 개성이 있었고 도윤은 천천히 조각조각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곧 한 오랜 친구가 그를 찾아왔다. 예전부터 그의 진정성을 존경해 맞이한 같은 길을 걷는 또 다른 창업자였다. 그 친구는 조용히 말했다. 모든 얘기 다 들었어. 그의 미소엔 조용한 지지와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넌 옳은 선택을 한 거야. 이제 내 방식대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잖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엔 감사와 결의가 동시에 반짝이고 있었다. 가식은 이제 끝이야. 화려한 연애 속에서 아무 의미 없이 던져지는 말이 아니라 진짜 진실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싶어. 여기서는
진심만으로 살고 싶어. 가면도, 거짓도 없이. 그날 저녁, 제주도 서귀포의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물들어갈 무렵, 도윤은 새 아파트에서 조용한 환영 모임을 열었다. 그 공간은 소박했지만 진심이 통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정직한 삶에 대한 갈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소박한 식탁 앞에서 도윤은 자신의 지난 여정을 조심스럽게 풀어놓았다. 과거에 머무르기보다는 그 과거를 떠날 수 있었던 용기를 스스로 기리는 이야기였다. 가장 힘든 결정이 때로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죠.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의 주변에는 말없이 귀 기울이는 이들이 있었다. 거짓된 삶에 매달리면 결국 영혼이 숨 쉴 곳을 잃게 됩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받아들이며 후회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공간을 가득 채웠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조용한 공감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복잡했던 과거를 지나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서서히 방 안에 퍼져나갔다. 밤이 깊어지자 도윤은 발코니로 나섰다. 그 아래로는 고요한 거리가 펼쳐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시원한 바닷바람이 그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모든 끝은 결국 새로운 시작의 서곡이라는 것을. 그 순간 도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스스로의 운명을 다시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조용한 자각에서 오는 희망이었다. 별들이 하나둘 어둠 속에 떠오를 때 그는 미소를 머금은 채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오늘 밤 그는 과거의 그림자를 이곳에 남긴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차분히 발걸음을 옮겼다. 진실과 정직, 그리고 진정한 인간관계로 이루어진 새로운 삶을 향해서. 그리하여 과거를 불태웠던 스캔들의 불길이 멀리서 점차 사그라들 무렵 강도윤은 또 다른 하루의 약속을 가슴에 품었다. 정직함과 회복이 이끄는 길 위에서 그는 마침내 살아갈 가치가 있는 인생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물러설 곳 없는 진실 앞에서 결국 나를 지켜야 했습니다. 사랑이든 자존이든 무너진 건 아픔이 아니라 믿음이었으니까요.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도 언젠가 선택의 기로에 선다면 자신을 먼저 아껴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꼭 다시 만나요.